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6.3절로 6.1절과 2절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렇게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놈을 이제 어, 그- 뭐 잠깐 복습하면은 프로젝션을 왜 시키냐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 얘기였죠. 위에 이제 벡터가 원래 A 매트릭스가 형성하는 공간이 그 서브 스페이스에 있지 않아서 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내렸던 그 부분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아, 여기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사해를 구하고 싶어서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킨다라는 서브 플레이스에 프로젝션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프로젝션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그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놈이 가장 근사이지 않냐라고 해서 이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B를 수직으로 프로젝션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프로젝션 시킨 B 햇 벡터에 대해서 AX 이꼴 B의 문제를 푸는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근사화를 하였고 이 B 햇을 풀려고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했었죠. B 햇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 서브 스페이스, W의 서브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 B 햇의 수직인 벡터들을 구해서 개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이 B 햇의 수직인 벡터, Z 벡터, 여기에서는 그리진 않았는데, Z 벡터를, 와 이 수직인 벡터에 대해서는, 내적을 하면은 제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A3가 되겠네. 예.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죠. 네. 그래서 구한 Z와 정말 어, 이 B 햇이 수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Z와 B 햇을 내적을 하면 당연히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제로가 안 나오면 Z를 잘못 구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Z를 구했고 이게 바르다라고 하면은 이놈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 놈은 거리가 B 햇의 놈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어, 오늘은 그거에 이제 최종 버전이 되고,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앞에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오늘은 정말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그림만 알면 되는데요. 이 그림이랑, 어디였노? 이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이죠. 그림은 안 그렸구나.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 버전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던 그 부분들은 다 뛰어넘고 잘 이해하였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때까지 1차원에서만 2차원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공간상에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Y 벡터라는 거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AX 이꼴 B에서 AX 이꼴 Y겠죠. 그러니까 A의 서브스페이스에 의해서 생긴 공간이 여기 W인데 이놈은 이제 뭐 랭크가 풀 랭크가 아니어서 원래는 풀 랭크면 3차원 공간이 될 텐데 아마 두 개만 독립된 컬럼 벡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2차원 평면으로 이렇게 서브 스페이스가 형성이 되고요. 그 서브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아마 U1과 U2가 됩니다. 가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AX 이꼴 Y이라는 문제를 풀 때 이거는 당연히 배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근사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걸 y 해시라고 한 다음에 이 y 해스에 대한 근사해를 푸는 거로 이렇게 문제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요놈을 푸는 거예요. 요놈은 이제 여기에 서브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구하려면은 y 해시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아마 y라는 벡터는 주어질 거고 y 해스는 모를 거고요. 그리고 z라는 벡터는 요놈의 수직인 벡터가 될 겁니다. 이런 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수직이면은 내적이 제로다라는 문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y 벡터는 y 핵과 z를 더한 놈이겠죠. 이 놈을 이용해 가지고 z라는 놈은 y 마이너스 y 해시 되는 거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는 아마 문제 설정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 여기 이제 또 베이시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y 햇에 대해서 베이시스를 또 y 햇의 원, y1의 햇을 또 구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또 y2의 햇을 또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y 햇이라는 놈은 C1의 y1, y1이 아니구나. 음. C1의 U1이죠. U1과 C2의 U2로 이루어진 사용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놈이 지금 Y1 햇에 해당되는 거고 이놈이 지금 Y2 햇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전에 이제 이거를 먼저 구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하는 거는 이제 이놈을 구한 다음에 할 수. 네? 네, 빨리 피워. 잠깐만 할수 없어졌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어, 이게 이제 내적이 제로다라는 거밖에 이제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여기에다 y1 벡터를 곱하면은 y2 벡터는 0이 돼버리니까 y1 벡터에서 정리하면은 이 C1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고 y2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C2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 구한 형태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수가 이러니까 요걸 다시 적으면은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C1에 해당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C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Y랑 U1, U2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다 Y 햇은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Y 햇을 구했으니까 이제 Y라는 놈도 주어지고 그럼 Z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Z는 Y 마이너스 Y 햇이니까 이것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Z를 구했으니까 이제 Z가 정말 구한 벡터가 정말 이놈이 Y 핵과 수직이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Z와 Y 핵을 내적을 하죠. 그래서 이놈이 제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놈이 제로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이놈의 거리가 최단 거리니까 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놈의 거리는 Y 마이너스 Y 핵의 놈이겠죠.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해시라는 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봅시다. 어, 지금 뭘 증명했지? 이건 z라는 걸는 y 마이너스 y 해시 될 거고 여기에 그리고 y 햇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 z에다가 u1을 곱하면 0이겠죠. 그래서 이 u1을 곱하면 뒤쪽에 이 부분이 y2 부분의 개수는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 날아가서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설정한 게 문제없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Z2, Z하고 Y2, U2에 대해서
동일한 계산을 하더라도 이때는 y1이 날아가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놈의 가정 부분이 틀림없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y 햇은 요렇게 C1, U1, C2, U2인데 이놈은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 어, 이놈이 수직인지는 두 개를 또 내적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 Z를 구할 수가 있겠다. 요 과정입니다. 앞에 구했던 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었죠. 앞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 정도만 나와가지고 그 정도만 이렇게 구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두 개, 이제 세 개, 네 개, 뭐 이제 4차원 이래 되면 이제 가시화를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놈만 늘어나는 거겠죠. 이놈은 뭐 C3, U3 더하기 C4, U4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요 과정만 있는 거지 차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산량만 늘어나는 거지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푸시면 될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문제를 보면은 U1, U2, Y라는 거가 이제 주어졌고, U1, U2에 스팬되는 공간이 이제 W 공간인데, 이놈의 이제, 근사율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Y라는 게 여기 떠 있고, 수직으로 떨어진 놈이 Y 해시 여기 있을 거고, 요놈의 베이시스는 U1, 요놈의 베이시스는 U2인데, 이 베이시스에 각각 떨어지는 놈이 U1, Y2 해시 될 겁니다. 요놈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Z는 여기에 수직인 요놈 벡터가 있죠. Z에다 U1을 곱한 거가 이제 제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Z라는 건 뭐죠? Z라는 거는 Y 마이너스 Y 해시 되죠? 놈이니까 요놈을 집어넣으면 되죠. Z 대신에 Y 마이너스 Y 해시인데 이게 U1이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Y U1 마이너스 Y 햇의 U1이 0이다라는 건데 앞에서 했던 방식은 뭐 그렇게 요거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Y1 햇은 알파 1 U1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Y2 햇은 알파 2 U2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알파 1하고 알파 2라는 거는 개수가 될 거고 U1, U2라는 거는 여기에 베이시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요놈은 Y의 U1에다가 알파 1, U1 더하기 알파 2, U2의 U1이 제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U2는 내적하니까 날라가겠죠. 남아있는 건 이거니까 Y를 이항시켜 버리면은 알파 1, U1 내적 U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U1 빠졌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알파 1이라는 거는 U1 내적 U1 분의 Y의 U1. 이거 앞에서 구한 요놈이랑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U2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동일하게 Z에다가 U2를 해서 이게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2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놈이 이제 구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요놈이 구해졌으니까 U가 구해지는 거고 Z도 그럼 구할 수가 있겠네요. Z는 Y 마이너스 이거는 보면은 알파 1의 U1 더하기 알파 2의 U2가 되는 거니까 이걸 Z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Y 주어지는 거고 이거 주어지는 거고 이거 주어지는 거니까 Z도 구할 수가 있죠. Z를 구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Z랑 Y 해시 수직이다라는 거 이건 내적이 제로다라는 걸 해야 되겠죠? 이놈이 내적이 제로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은 디스턴스를 구해야 되죠. 이놈의 디스턴스가 뭐죠? y 마이너스 y 해시죠. 의 놈입니다.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단거리니까 이게 가장 근사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차원이 늘어나더라도 이 기본적인 내적이 제로다, 수직인 벡터의 내적인 제로다, 그거밖에 이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선형 시스템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를 또 벡터화를,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스노멀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우리가 U라고 앞에서 정의를 한 적이 있죠. 어스노멀한 베이시스입니다. 어스노멀하는 거니까 컬럼이 기본적으로 어스노멀 유닛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1일 겁니다. 이 길이의 놈이 1인 벡터가 되겠죠. 그 놈의 이제 벡터 그러니까 U라는 거는 U1, U2 해서 UP까지 정의된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놈의 아마 크기는 아마 놈의 U1의 놈은 1일 거고 U2의 놈도 1인 땡땡땡 UP의 놈도 1인 아이고 이러죠 않네 1인 그런 컬럼 벡터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런 특별한 매트릭스로 이루어졌다라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U에다가 X를 내적한 것의 놈은 X의 놈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UX하고 UY의 내적은 X하고 Y의 내적이랑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U 매트릭스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우리의, Y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의미고 W는 서브스페이스에 W 스페이스에 Y를 프로젝션 시켰는 거에 해라는 거는 U 행렬과 U 트랜스포즈 Y의 행렬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냐라는 거를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결국에는 요놈의 매트릭스의 그러니까 UP가 되겠죠. UP 내적 UP 의 Y의 UP의 내적 이렇게 될 텐데 이거 U1을 곱하나 U2를 곱하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서로 똑같지 않으면은 다 이제 0이 돼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게 프로젝션 시키는 매트릭스는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도 마찬가지로 U의 UP는 UP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요게 U하고 U1의 내점은 스칼라가 될 거고 내점하면 스칼라가 되죠. 뒤쪽에 이제 이놈의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거가 이제 패턴이 동일하죠. 이 스칼라하고 벡터의 연산되어 있으니까 이제 벡터를 앞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U 벡터, U2 벡터, UP 벡터로 나올 거고 뒤쪽에 U1, Y, U2 뭐 이거는 스칼라가 되겠죠. 스칼라입니다. 내재가면 스칼라니까 스칼라가 될 거고 이 스칼라 부분도 보니까 y를 옆 뒤로 뺄 수가 있잖아요. 여기 u 벡터랑 이놈의 u1 벡터가 이제 이쪽으로 옆으로 길게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y 벡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나눠 놓고 보니까 이게 u 벡터고 u 트랜스포즈고 y라는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u 트랜스포즈 y로 우리가 프로젝션한 y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간단해졌죠. 간편해졌죠. 이제 이 매트릭스만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U1, U2, Y라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 매트릭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트릭스를 사용하려면은 여기 U1, 내 놈이 1이어야 되고 U2의 놈도 1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어서너멀한 매트릭스가 나왔으니까 될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3, 3은 9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2는 4 하면 1 나오죠? 이놈은 9분의 2는 4, 2는 4, 1. 그래서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서너멀한 베이시스다라는 컬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U 매트릭스를 U1과 U2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Y도 주어졌죠.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한 거라고 하면은 이 U 매트릭스를 구했으면 이 U 매트릭스가 오스고날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오스고날 매트릭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였죠? 두 개를 곱해가지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면은 오스고날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U1, U2, 그러니까 U1, U2가 되려나? 이렇게 되고, U1, U2를 곱해가지고, 어서거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프로젝션, W 공간의 Y를 구하는데, U 트랜스포즈 Y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프로젝션 Y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24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Y,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Y 해시 되겠죠. Y 해시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안 구하면은 우리 앞에서 구했던 방법으로 Y 2차, 두 개의, 어서고날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주어질 거고, 요놈의 개수들을 다 구해야 되겠죠.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Z에다가 U1 곱하면은 0이다. Z에다가 U2 곱하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y 햇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했었는데 매트릭스의 조건만 어서고널 매트릭스가 되면은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있죠. 어서고널 고널 or th다. 어서고널 매트릭스. 어쩌기 너무 힘드네요. 오서그널 매트릭스라면은 이 앞에서 정리한 부분이 이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바로 y 햇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의미네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한 거를 살펴보면은 어, 이 ax 이꼴 b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ux 이꼴 y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때 이제 u라는 놈은 y라는 y 해시죠. y 해시가 x 해시고 y 해시고 이때 이제 y 해시라는 거는 서브 스페이스에 없는 것을 수직으로 프로젝션 시킨 벡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근사율을 구하겠다라는 거고 이 U라는 매트릭스는 오소고널 매트릭스죠. 오소고널 매트릭스여가지고 오소고널 매트릭스라는 거는 특징이 있죠.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이루는 요 놈이 크기가 1이다라는 거가 특징이 있고, 그리고 U 트랜스포즈 U를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손쉽게 요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 과정을 이용해서 바로 Y 햇을 풀 수가 있겠다. 그러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 먼저 x를 구하려면은 a 인버스에 뭐 b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a하고 b 놔둔 다음에 이거를 어, 어,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 a 인버스를 풀었었죠.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요런 조건이 된다라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y 햇을 그러니까 서브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되는 이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부터는 그렇다면은 이때까지는 전제 조건이 오서고날 컬럼이었어요. 오서고날 매트릭스이다. 오서고날 매트릭스이다. 오서노멀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그 과정들이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진행해 왔었는데 이 전달부터는 이제 그렇다면은 오서고날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문제를 이제 좀 더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풀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서거는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했던 이 과정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이때까지 배웠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그 과정을 배울 테고, 과정에 이제 필요한 거가 아마 그람 슈미트라든지 뭐 QR 변환 뭐 각각의 뭔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요렇게 변환되었을 때 이 조건일 때 계산이 수월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 과정을 일반적인 과정에서 이 매트릭스 조건을 어떻게 변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처리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스퀘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어서 빅데이터나 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대형 매트릭스가 되죠. 그때 이제 해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걸 근사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문제. 이걸 선생님들께서 배웠던 거를 그냥 거의 그대로 적용해 가셔도 아마 해가 나올 겁니다. 근사해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프로젝션이 뭐지? 라는 거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으시겠죠. 이제 시험 치기 전에는 잘 안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제 과제도 안 내드렸네. 과제 내드리면 아마 좀 이제 그때 과제 한다고 공부 좀 하실 텐데, 이번에는 그 과제도 없어가지고 아마 손 놓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 조금,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니까, 미리미리 조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6.2절에서 U 벡터의 Y 벡터로 6.2절. 어느 부분일까요? 6.2절은 여기서부터니까요. 음, 요놈 얘기를 U는 공간이지 않습니다. U는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에서 U가 좀 헷갈리겠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대문자 U나 소문자 U나 여기는 소문자 U고요. 소문자 U이고 이거는 베이시스입니다. 기저입니다. 기저. 여기서는 이제 이 L이라는 공간의 기저가 되는 거죠. 베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L이라는 공간을 형성하는 기저가 되는 거죠. 기저 벡터인데 이제 요렇게 직선 공간인 거죠. L이 거기 직선 공간에 이제 기저 벡터 U가 됩니다. 지금 요 Y라는 놈이 있는데 이 L 공간에서 떨어져 있죠. 서로 L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Y를 프로젝션 시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Y 해시 나올 거고 이 Y 해스는 방향은 U잖아요. 방향이 U라는 건 바뀌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 기저에다가 방향에다가 그냥 프로젝션 시켰으니까 크기만 다르죠. 크기를 모르니까 그냥 알파로 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Y 벡터를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 Z 벡터와 Y 햇 벡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수직이라면은 Y 햇과 Z 벡터가 되는 거고 이 Z 벡터라는 거는 이제 y 마이너스 y 햇이 될 텐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벡터랑 u 기저 벡터를 곱하면은 내적이 0이다라는 조건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y 마이너스 y 햇이라는 놈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거 y의 u 벡터고 마이너스 y 햇의 u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y 해시라는 놈은 u라는 놈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치환할 수 있죠. 스칼라하고 u라는 벡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알파라는 스칼라 값은 u 벡터와 u 벡터의 내적에 y 벡터와 u 벡터의 내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거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y라는 거는 기저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U는 매트릭스죠. 여기에서의 U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U1, U2는 베이시스입니다. 어서노멀 베이시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서노멀 베이시스입니다. 어서노멀 베이시스 크기가 1인 놈이죠. 그리고 이 스몰 u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u는 라지 u입니다. 라지 u이고 이거는 오소고널 벡터입니다. 매트릭스입니다. 오소고널 고널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행렬이 매트릭스. 그래서 동일해 보이는 u라도 다릅니다. 그거를 좀 잘 헷갈릴 수는 있는데 동일한 이유라도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문제를 헷갈리게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U 벡터는 아닌데 뭐 V 벡터, V2 벡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벡터를 낸 다음에 이거를 뭐, 이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뭐, y 햇을 구하게 하는 문제를 냈을 때, 이걸 그냥, 이거대로 그냥 그대로 풀어버리면 틀리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이거를 푸는데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은, 조건이, 이놈이 크기가, 놈이 1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오스노멀 베이시스가 아니면 1이 아니겠죠. 우선 1로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그냥 문제만 풀다 보면 아마 틀리기 쉬울 겁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아마 앞에서부터 원래 같이 해버려도 되는데, 6.1절, 6.2절, 6.3절 같이 안 한 이유는 조금 길게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단번에 보고 이해하기는 좀 수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람 슈미트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더 헷갈리겠죠. 예. 시험 일정은 아직까지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돼서,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마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